극장 압축제 맞지? 제가 수업의 진행을 제가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오일러 방정식, 그리고 파이 pn 가고, 그 다음에 단면 분류, 그리고 해석 순서. 도표, 사용, 뭐 이거 뭐 굳이 뭐 이거 뭐 필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진행을 이제 좀 순서적으로 좀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가 쓴 거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압축제에서 발생되는 현상의 가장 큰 게 좌굴이죠, 좌굴. 그래서 오일러의 그 좌굴 방정식을 이제 쭉 유도를 하면서 파이피엔까지 제가 쭉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단면의 분류, 이렇게 나머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일러 방정식을 하기 전에 우리가 미분 방정식이라는 거 먼저 한번 좀 개념을 좀 알아야 되죠. 미분 방정식. 자, 예를 들어서 y2' 플러스 y가 제로다 라는 거, 이건 이제 미분 방정식이죠. 두 번 미분한 게 들어갔으니까 이걸 이계 미분 방정식이라고 하죠. 자,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워요. 예. 그리고 지금 수학하시는 분들도 계속 미분 방정식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조에서 쓰는 미분 방정식은 막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특히 뭐 오일러 방정식에서는. 자, 그러면은 이 미분 방정식의 뜻은 뭐냐면은 어떠한 방정식 또는 어떠한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를 두 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 자기 자신 방정식을 더했을 때 0이 되는 그 함수를 찾아내는 게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좀 간단하니까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찾는 그런 수학적인 개념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자, 첫 번째, 얘 해는 sin x라는 거지. 자, 그러면은 미분 방정식의 해를 증명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직접 대입해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얘를 두 번 미분해서 여기다 넣고 얘를 여기다 넣어서 0이 되는지를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넣기 위해서 대입해 보기 위해서 sin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는 거죠. 얘를 한 번 더 미분해? 그럼 코사인은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예. 자, 그럼 뭐 이렇게 조금 자세히 보니까 사인 함수는 두 번 미분했더니 부호가 바뀌어서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구나. 그래서 y2' 마이너스 sin x를 여기다 놓고 sin x를 넣으면 당연히 0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함수는 이 앞에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더라도 이 식은 성립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한번 또 볼까요?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y는 코사인 x 해야 얘가 얘도 얘가 해가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는 넣어보면 돼. 그럼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sin x가 되고, 한 번 또 미분하면 마이너스 그대로 달고 나오고 코사인 x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함수도 두 번 미분했더니 부호가 바뀌어서 자기 자신으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코사인 x에다가 코사인 x 하면 당연히 0이 되죠. 자, 그리고 역시 여기에 어떠한 변수가 들어가더라도 성립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그러면 이 해는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가 해겠구나. 맞죠? 얘도 해고 얘도 해니까 합쳐놓은 해가 돼야지. 얘를 만약에 두 번 미분한다? 자, 그럼 두 번 미분해 보지 뭐. 두 번 미분하면은 마이너스를 붙이고 자기 자신으로 온다며. 그러면 마이너스하고 이거 그대로 나오는 거지 뭐.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 그대로 와서 집어넣으면 마이너스가 착착 지어서 0이 되죠.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뭐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이렇게 변수를 끼고 나오는 해를 우리는 일반해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해. 일반해는 무수히 많은 해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얘가 1이 들어가든 2가 들어가든 3이 들어가든. 그리고 변수를 끼고 나오지 않는 해를 우리는 특수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y는 sin k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돼?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는데 요 x 앞에 있는 k가 앞으로 한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k 코사인 kx 이렇게 되고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코사인 x가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면서 요 x 앞에 있는 k가 한 번 또 앞으로 내려와. 그래서 마이너스 k 제곱 사인 x가 되는 거죠. 아, 사인 kx도 두 번을 미분했더니 마이너스가 바뀌고 자기 자신으로 돌아오는데 이 x 앞에 있는 k가 한 번, 두 번 내려오니까 제곱 형태로 내려오겠구나. 자, y는 만약에 코사인 kx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면 얘도 뭐 똑같겠지. y2'은 부호가 바뀌고 자기 자신으로 오면서 이 x 앞에 있는 k가 두 번 오니까 마이너스 k 제곱 코사인 k x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죠. 자, 이제 한번 봅시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응력할 때 역학에서는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서 우리가 휨 뭐 하면서 후쿠의 법칙서부터 유도할 때 로우분의 1은 공률은 2i분의 마이너스 m이다 라는 게 우리 역학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공률이라는 거는 결국은 x방향에 대해서 변이인 y방향에 두 번 미분한 형태가 되거든. 로우분의 1은 결국은 dx제곱에 d제곱 y 해서 얘를 우리가 y2'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y2'은 마이너스 2i분의 m이라는 공률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오일러 방정식을 할 건데, 자, 이렇게 딱 봅시다. 기둥이. 이렇게 있어. 여기가 이렇게 롤러가 돼 있고, 하중을, P라는 하중을 주면 여기가 P라는 반력이 생기겠죠. 그리고 뭐 일로 휘든 그냥 일로 휘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휘었다고 합시다. 자, 그리고 이쪽 방향을 우리가 X방향이라고 하고 이쪽 방향을 Y방향으로 한다면 임의의 축, 임의의 위치, X 위치에서 이 변이는 Y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 휨에 대한 공률 방정식을 쓰면 얘가 y2'은 마이너스 2i분의 m이라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오일러 방정식이 이제 유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여기를 다시 자세히 그려보면 뭐 이런 형태가 되겠지. 뭐 이렇게 돼서 여기에 P가 작용을 하고 이쪽에 P가 내려오고 요 변이 y만큼 변이가 요거 딱 빼고 요것만 딱 잘라서 여기 딱 갖다 놓으면 자, 이때 그러면 m은 어떻게 될까? 모멘트 m은 요 x 위치에서의 m은 p 곱하기 떨어진 거리 y가 모멘트가 되겠지. 그래서 m은 p 곱하기 y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했더니 y는 마이너스 2i분의 m이니까 마이너스 2i분의 p 곱하기 y라는 식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일로 넘겨보면 y 플러스 2i분의 p 곱하기 y는 0이라는 이계 미분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제가 왜 이렇게 했냐면은 여기 앞에 있는 거를 뭔가 제곱 형태로다가 표현해 주면은 굉장히 쉽게 미분 방정식의 해가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k제곱을 2i분의 p, 즉 2i분의 p를 k제곱이라고 나는 치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치환. 이렇게 치환을 해서 식을 다시 쓰면 얘는 y2' 플러스 k제곱 y 꼴 0이라는 이계미분 방정식 형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해보니까 sin kx를 두 번 미분했더니 k제곱 sin x가 되고 이렇게 된다는 거. 이거 한번 넣어볼까요? 자, 그러면은 얘를 집어넣고 얘를 집어넣는다고 해봐 여기다가. 그러면은 y2'이 마이너스 k제곱 sin
k x 여기 왜 k가 빠졌나? kx 플러스 이 앞에 k제곱을 놨으니까 k제곱 들어가고 자기 자신인 사인 kx가 되니까 없어지고 0이 되는 거지. 그죠? 코사인을 집어도 마찬가지야. 코사인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k제곱 코사인 kx 플러스 k제곱 곱하기 코사인 kx가 돼서 마이너스 앞에 붙으니까 없어져서 0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의 해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저 앞에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여기다 하나 더 써볼게요. 이 앞에 어떤 변수가 들어가든 성립이 되는 거죠. B라고 나겠군요. 실로서 자,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A 사인 KX 플러스 B 코사인 KX가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증명을 하면 어떻게 돼요? Y 한번 미분해버리면은 사인이 코사인 바뀌고 코사인 마이너스 사인 바뀌는데 다시 한 번 더 미분하면 어쨌든 사인하고 코사인은 두 번 미분하면은 부호가 바뀌고 자기 자신으로 온다면서요. 그런데 이 x 앞에 k가 있으니까 이 k가 두 번 내려오게 되겠지. 그죠? 한 번 미분해서 x 앞에 있는 k가 한 번 앞으로 내려오고 한 번 더 미분하면 한 번 더 내려와서 k 제곱 형태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y2'은 뭐 보나마나 앞에 마이너스 달고 마이너스 하고 k 제곱에 이 형태가 그대로 들어오겠지. 이렇게 써도 되잖아요. 이게 y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니까는 요거에다가 k 붙이고 y 붙여버리면 두 개 합치면 0이 되는 거죠. 다시. 자, 자, y1'은 어떻게 돼요? a 코사인 kx 코사인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b k 사인 kx 한 번 더 미분해 한번 k가 한 번 더 나오는데 코사인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a k 제곱에 요 앞에 마이너스가 붙고 사인 kx 그리고 사인 x는 그냥 코사인에서 k가 한 번 더 보니까 b k 제곱에 코사인 kx 얘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버리고 k 제곱 빼버리면 a 사인 kx 플러스 b 코사인 kx라고 해서 요거를 그대로 여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k 갖다 제곱 붙이고 y 그대로 집어넣으면 0이 되죠. 그죠? 그래서 이 미분 방정식의 해는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기둥에서 하는 건 뭐 미분 방정식 이게 다야. 자, 그런데 이렇게 미지수를 끼고 나오는 해를 우리가 일반 해라고 그랬죠. 근데 이 일반 해는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니야. 해가 무수히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는 뭔가 조건을 집어넣어 줘야 돼요. 그거를 미분 방정식에서는 초기값 또는 경계값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초기값 또는 경계값. 뭐 경계 조건 이런 말도 쓰죠. 자, 그럼 여기서 나는 내가 원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 경계값을 한번 넣어보겠다는 얘기지. 어떤 조건을. 자, 그러면은 x가 0일 때 이 변이인 y도 0이고 x가 l일 때 길이가 l. 자, x가 0일 때 y는 0, x가 l일 때도 변이 y는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초기값이 x 이퀄 0일 때 y는 0이야. 이거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x가 l일 때 y는 또 0이야.
이건 우리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예. 자, 그럼 첫 번째 걸 넣어보면은 이 값에다 0을 집어넣으면 사인 0은 0이 돼버리니까 얘는 다 없어져 버리고 코사인 0은 1이니까 첫 번째 거 넣어보면 0은 0 되고 코사인이 1 되니까 B만 남겠다. 그죠? 이퀄 0이래. 그래서 B는 그냥 0이라는 식이 나오는 거지. 자,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Y는 그러면 A 사인 KX만 남는 거잖아.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L을 집어넣어 버리면 L을 집어넣을 때도 0이래. 그러면 B는 0이니까 그럼 얘를 신경 쓰지 않고 요거로 놓고 생각한다면 여기다 L을 집어넣으면은 A 사인 KL 이꼴 0이 되는데 이때는 A가 0이 돼 버리면은 B도 0이고 A가 0이 되면 다 0이 돼 버리니까 아무 쓸모없는 무용해가 돼 버리니까는 A는 0이 되면 안 돼. 내가 원하는 해를 찾기 위해서는. 그러면은 사인 KL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근데 사인 함수는 어떻게 됐어요? 요렇게 돼 있잖아. 여기가 파이고 또 파이, 1파이, 2파이, 3파이, 4파이, n파이란 말이야. 그래서 KL은 n파이일 때 이 값이 0이 된다는 얘기지. 근데 K는 아까 우리가 치환을 할 때 미분방정식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K 제곱 형태로 치환을 했죠. 그럼 K는 루트 2I분의 P인데 나는 적어 있는 거 빼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얘는 K제곱 L제곱은 N제곱 파이제곱이 되고 K제곱은 2I분의 P라며. 그래서 2I분의 P의 L제곱은 N제곱 파이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P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P는 L제곱분의 N제곱 파이제곱 2I라는 식이 나오는데 우리가 저 기둥을 하중을 줘서 좌구를 주면은 저렇게 사인 함수 주기가 파인 사인 함수 한번 그리고 파괴가 되지 제가 다시 S 곡선으로 바뀌거나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N은 1일 때 의미가 있어서 N은 1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P는 L제곱분의 파이제곱 2i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걸 이제 탄성 좌굴 하중 이렇게 표현도 하고 여기다 2를 붙여서 오일러 좌굴 하중 이렇게 붙입니다. 이 값은 직선 비례 구간에서만 성립하는 식이에요. 직선 비례 구간을 넘어서 버리면 이 식은 더 이상 성립하지가 않고 무한히 커져버리는 숫자가 무한히는 아니지만 굉장히 커져버리는 숫자가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거를 저쪽으로 다시 가져가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P는 이렇게 했어요. 자, 근데 이 식은 양단의 핀 조건에서의 식이 이렇게 나온 거고, 자, 우리 책을 잠깐 보면은 127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127페이지 보면은 그 지점 조건이 틀리면 값이 약간 바뀐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지금 이 값은 저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가 생긴다면 이 식은 2 곱하기 L제곱에 파이제곱 2i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값을 우리가 좀 이렇게 해놓으면 좀 쉽겠다는 얘기죠. K, L의 제곱에 파이제곱 2i로 바꿔놓고, 자, 이런 경우에는 K 값이 2네. (2 곱하기 L에) 이런 형태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P가 가해진다면 얘가 이런 형태로 생길 거야. 역학 시간은 다 유도를 하겠지만, 자, 지금 뭐 역학 시간이 아니니까. 자, 얘는 여기가 0.5 L의 제곱 파이 제곱 2i.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쭉 써보면 이때는 K 값이 0.7이다. 자, 그리고 그림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기억해 줘야 될 거는 이때 이 K 값을 좌굴 길이 계수라고 우리 책에서 표현합니다. 좌굴 길이 계수. 자, 그래서 지금같이 핀 조건일 때는 이렇게 식을 일반화했을 때 좌굴 길이 계수 K 값이 1.0이고 이런 형태일 때는 K 값이 2.2고 요 경우에는 양쪽 위아래 고정 단위일 때 압축을 받는 경우는 K 값이 0.5고 한쪽은 핀 한쪽은 고정일 때 K 값이 0.7이다 라는 하는 거는 우리가 그걸 좀 외워야 되는 거고 그래서 127페이지 그 표를 보면 K 이론값 해서 양단의 고정 단위 때 0.5 그죠? 그리고 한 단에 핀이고 한 단에 고정 단위 때 0.2, 0.7 그리고 세 번째 그림은 위아래 이제 고정 단위인데 이제 사이드 스웨이가 있는 경우 1.0 그리고 1.0 그리고 한쪽이 자유단위일 때 2.0 이렇게 지금 표가 나오죠. 그리고 권장값은 밑에 숫자가 살짝 틀리긴 한데 뭐 권장값은 뭐 굳이 뭐 우리가 알고 있으면 좋은데 뭐 굳이 그걸 뭐 외울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 강구조 예제집에서는 또 이 K값을 권장값을 집어넣고 푼 문제도 있긴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어서 계속 이어서 나가면 자, 그러면 이 식을 저는 조금 변형을 해볼 거예요. 자, 양쪽을 A로 나눴다고 칩시다. 양변을 A로 나눴다고 치면 이 식은 어떻게 될까요? A분의 I 우리가 역학에서는 루트 A분의 I를 우리가 회전 반경 역학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A분의 I로. 제곱 형태를 취하면 어떻게 돼요? 제곱 형태를 취하면 루트를 먹고 A분의 I가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해서 아래 제곱, 회전 반경의 제곱 형태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식을 정리를 하면은 KL의 전체 가로의 제곱에다 파이 제곱, 아래 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세장비라는 게 나오죠. 자, 세장비 람다는 R분의 KL.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값은 다시 요걸 넣어보면은 결국은 A분의 I의 KL. 뭐 양단이 P일 때 K는 1.0이니까 뭐 생각 안 해도 되고. 자, 이거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세장비라는 거는 우리가 세장하다는 얘기는 그냥 단순히 단면이 좀 작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단면이 작지만 길이가 작으면 우리가 세장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단면이 커 세장하지 않네 하지만 단면이 크더라도 길이가 굉장히 길면 세장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단면과 길이와 그리고 H빔이 이렇게 있어. 기둥이 하중을 딱 쥐면 얘가 이쪽으로 좌굴 하지 않고 약축 방향이 이쪽으로 좌굴 하려고 하겠죠. 단면 이차 모멘트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세장비는 면적과 단면 이차 모멘트와 길이와의 조합된 식으로 구성이 돼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죠. 세장비라는 게. 자,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하면 얘가 결국은 세장비 역수의 제곱이 돼서 람다 제곱에 파이 제곱 이게 어디 갔어? 이게 여기 아까 빠졌네. 그리고 얘를 저는 지금은 F2 하고 부를게요. 탄성 좌구력력. 우리가 외워야 될 매우 중요한 식. 자, 이게 나오는 거죠. 매우 중요한 식. 자, 근데 이 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식은 사실은 직선 비례 구간에서만 성립되는 식이에요. 만약에 세장비가 크지 않고 세장비가 좀 많이 작어. 그럼 이 값은 굉장히 커지겠죠. 세장비가 굉장히 작네? 한없이 커지겠지. 근데 사실은 안 맞는 값이지. 아무리 커져도 얘는
항복 강도보다는 원래는 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이따 시계에서 뭐 나오겠지만.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어서 얘기를 하면 한번 봅시다. 이 세장비라는 게 어느 딱 경계점이 있어서 이 세장비가 어느 경계보다 크면은 얘가 탄성작업을 해요. 탄성작업을 한다는 얘기는 이 재료가 탄성 범위 내에 있을 때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세장비가 어느 딱 그 기준점보다 세장비가 좀 작아. 그러면 얘가 탄성 구간을 넘어서 비탄성 구간에 가서 얘가 좌고를 한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한계세장비 이렇게 부르는데, 자, 한계세장비라는 게 나오죠. 한계세장비. 자, 이거를 람다는 4.71 루트 2 나누기 FI 이렇게 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장비가 4.71 탄성계수 나누기 항복 강도보다 작다라면 얘는 비탄성 구간까지 들어가서 작업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이제 비탄성 작업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탄성 작업. 자, 이 값은 저는 사실 이 값은 잘 안 쓰는데 이 값은 뭐랑 똑같냐면은 여기서 구한 탄성 작업 능력 F2분의 FY가 2.25보다 작다라면 뭐보다 작다라면 하면 이거 분모가 좀 커야 될 거 아니에요. FY 값은 정해져 있는 값이니까. 그러니까 탄성 작업 능력이 이렇게 커버리면 계산해서 나온 게 크다면 2.25 커서 2.25보다 작다면은 똑같은 비탄성 자굴이라는 거예요. 요거 한번 써보면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뭐 이 식이에요. 자, 람다 제곱분의 파이 제곱 2 F2 2.25 해갖고선 요거 미지수를 넣고 여러분 솔브 딱 돌리면은 요 람다 값이 딱 요 값이 나와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나 이렇게 표현을 하나 똑같아. 예. 근데 저는 풀이할 때 주로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예. 자, 그렇다면은 세장비 람다가 4.71 루트 2 나누기 FY보다 크다면 얘는 재료가 탄성 구간에서 좌고를 발생시킨다는 얘기지. 자, 얘는 뭐 똑같지, 얘도 F2분의 FY가 2.25보다 큰 경우. 자, 얘가 뭔가가 크다면 이 값이 좀 작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까 위에 거보다는 얘가 작아져야겠지. 뭐보다는 이 값이 크려면 분모값이 작아져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계산상으로 구한 탄성 작업 능력이 요가 어느 값이처럼 이렇게 낮아진다면 탄성 작업을 할 거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탄성 작업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탄성 작업. 자, 그러면 탄성 작업을 할 때와 비탄성 작업을 할 때 우리가 그러면은 설계 강도 파이PN 값을 그러면 어떻게 구할 거냐? 자, 첫 번째 비탄성 작업. 이렇게 쓸까요? 비탄성 작업.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이PN 설계 강도, 설계 압축 강도는 파이 FCR 그 기둥의 단면적 AG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FCR은 휨 자굴 강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럼 비탄성 자굴일 때, 즉 FE 나누기 FI가 2.25보다 작은 경우에 FCR은 0.658 F2분의 FY 곱하기 FI다. 이게 실험식이래요, 실험식. 자, 그러면 여기를 가만히 한번 봐보세요. 이게 어떤 지수함수잖아요. 1보다 작은 숫자를 밑으로 하는 지수함수는 이 값은 무조건 1보다 작죠. 이 값을 곱하면 무조건 FI보다 작지. 당연한 거지. FI보다 크게 나올 수는 없잖아요, 이 값이. 0.658에 여기 지수가 어떤 수가 들어가더라도 요 값은 1보다 작은 값이 돼서 결국은 얘는 FI보다
작은 값이 나오겠지. 예. 자, 그래서 얘가 1로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파이 p에는 파이 0.658 f2분의 fy를 지수로 하고 fy를 곱해서 기둥의 단면적을 곱하면 그게 비탄성 자국을 할 경우에 설계 기준 강도라는 얘기죠. 예. 자, 그러면 그럼 탄성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외워야 될 식이 요것만 외우면 이거 이렇게 외우면 좀 그러니까 그냥 요 식을 그냥 외워버리면 좀 좋죠. 비탄성작업을 할 때. 자, 탄성작업을 할 때는 즉 F2분의 FY가 2.25보다 크거나 또는 람다 값이 4.71 루트 2 나누기 FY보다 크다면 요것도 뭐 또는 뭐 4.71 루트 2 나누기 FY보다 크다면이지 람다가. 라다면은 탄성작업을 이때 이거는 같죠. FCR 곱하기 AC는. 자, 그럼 이때 FCR, 휘임작울 강도는 탄성작울일 경우에는 0.877 F2를 써라. 0.877, 그러니까, 탄성작울 강도에 0.877을 곱해서 써라. 그래서 이 값을 정리를 하면 파이 P에는 파이 0.877 F2의 H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거나 둘 다 파이는 0.9를 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외워야 될 식이 이거지. 자, 그럼 우리가 기둥을 뭔가를 계산해내려고 해석을 해내려고 한다면 우선 탄성 휘임작울 강도를 먼저 구해서 한계세 장비를 비교를 해도 되지만 구해서 항복 강도랑 비교를 했을 때 F2분의 FY, 그러니까 요 값이 2.25보다 작다라면 비탄성 자굴이 돼서 비탄성 구간에서 자굴을 하기 때문에 이 식을 적용을 해서 나는 설계 강도를 선정을 하겠다라는 거고, 자, 2.25보다 커서 탄성작울 형태가 된다면 FCR은 0.877F에서 요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설계 강도를 구하겠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외워야 될 게 지금 이렇게 한 세 가지 있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어떤 기둥이 있는데 비탄성 자굴이 됐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탄성간의 자굴이 됐건 그 기둥이 기본적인 좀 자기 스펙이 좀 있어야지 좀 뭐 비탄성 자굴이 되든 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프렌지가 막 엄청 얇고 막 그래봐. 그러면은 뭔가 기둥으로서의 내력을 발휘하기 전에 국부작울이 확 발생이 돼서 내력을 확 상실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폭두께비라는 게 나오죠. 단면에 분류해서 이제 무슨 단면이 있냐, 그거 기준을 이제 폭두께비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죠.